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총선 이후에 대해서 이 총선 이후 180석을 가져갔죠.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이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총선 이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가져갔든 250석을 가져갔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2019년 12월 31일 날 2020년도에 부동산 전망을 해드렸던 것처럼 갭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죠. 수도권이죠. 서울. 갭 투자는 끝났다는 거예요. 갭 투자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갭 투자는 서울 아파트 갭 투자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4% 이상, 즉 월세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수익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갭 투자는 끝났으니까 내가 이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왜 4% 이상을 받아야 하냐면 2019년에 부자들조차도 4% 수익률 정도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2020년도에도 4% 수준 정도 생각하고 있고 좀 많게는 5에서 10% 정도 한다는 거죠. 그 2019년도에 부자들조차도 4% 받으면 굉장히 잘한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예요. 왜? 손실난 부분도 엄청 많거든요. 대략 30% 이상 넘는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 그래서 4% 정도면 부자들도 만족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4% 이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폭락 맞은 수출 기업 도시들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면 결국 그거예요. 이게 수도권은 쭉쭉쭉 계속 올랐는데 지방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지역들에서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그렇죠. 아파트가 투자적 시기가 됐을 때 그 돈들이 막 서울이라든지 광시 도시로 몰리면서 폭락맞은 지역들이 많죠.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5년 폭락이죠. 폭락맞은 지역들. 그곳 가면 참담하죠. 거의 아파트 수준이 2006년도 가격과 똑같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들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결국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무엇을 했냐면 대마불사란 거죠. 대마불사. 결국 무엇을 했냐면 고용을 삭제시킬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엔 이 기업들이 문제는 있지만 결국 대마불사다. 고용을 어떻게 없애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표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엔 대마불사다. 대한민국도. 결국 지방에 있는 기업들 다 살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들은 5년, 6년, 7년 계속 올랐는데 이건 5년, 6년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 떨어진 곳들은 이제 그 가격들이 괜찮은 위치에 놓인 거죠. 신규 분양들 자체도 이제는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거주해서 된다는 거죠. 이런 지역들에서. 그리고 우리가 놓고 보면 전라남도 있죠. 목포 이런데 구도심들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던 그런 곳들 보면 뭐 전라남도가 놀고 있냐 그런 거 아니란 거예요. 뭐 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다. 전라남도 한전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한전 가지고 또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 한전 공대까지 짓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의학 쪽 관련된 뭐더라 그런 것도 기업들도 유치하겠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도 할 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놓고 본다면 전라남도 목포 당선인이죠. 당선인. 그래서 무엇이냐 역세권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원도심 대개조하겠다. 재개발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008년 선박람회 유치하고 싶다. 국가 예산을 갖다 들이붓고 싶다라는 거죠. 선착 경제 활성화했다. 전기로 가는 선박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좋아지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년을 위한 뭐 이런 거 설치하고 원도심 트램 건설을 하겠다. 이게 지켜지지는 안 지켜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 국가 세금 갖다가 뭐 할 건 다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3번이죠. 지방 수출 도시들 4, 5년 빠진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대마불 싸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죠. 왜?
서울인가 수도권이 한 5년 올랐을 때 5년 쭉 빠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관망이죠, 관망. 관망 뭐겠어요? 이도저도 아니면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쭉 올랐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올랐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초 가격이죠. 이 초 가격이 서울의 적정 가격이란 적정 가격. 그런데 지금 여기보다 20%, 30%, 많게는 50%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500석을 가져가든 5천석을 가져가든 그거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못 버티는 거예요. 경제가 못 버틴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2019년 11월 20일 날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게 180석을 가져 180석을 가져간 게 두렵냐? 그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아무런 영향을. 무엇이 문제냐면 경제가 나빠진 거예요. 경제가. 그러면 사람들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경제가 나빠진데 규제가 들어오니까 심리가 더 두려워지는 거죠. 왜? 경제가 나쁘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원래 2019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이때 자체 2019년, 2020년을 예상했을 때, 2020년을 예상했을 때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해도 이번 연도 2020년, 2021년 아무리 잘해도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많아봤자 80%, 적으면 70%예요. 7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없었어도 삼성전자는 그때보다 기껏 20% 아니죠. 20에서 30% 정도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자고요.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간 190석을 가져가던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있죠. 현대자동차가 대졸 초봉 6,700만 원 15만 명 고용한다. 15만 명 고용 떴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600석 가져갔어요. 600석 가져갔어요. 규제하겠다요. 부동산 두려워 안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려워. LG전자 이번 고용, 네이버 고용, 이번 고용 20만 명 고용. 초봉 8,900만 원. 문재인 대통령 800석까지 갔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렵다고요. 하나도 안 두려워. 근데 문제는 고용을 안 한다. 고용을 못 한다. 하니까 지금 두려운 거잖아요. 심리는 죽었는데, 심리가 죽어버렸는데, 여기에 규제책이 들어오면 더더욱 무섭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가 나빠질 때는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총선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총선은 볼 필요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질 때는 경제가 나빠졌는데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아파트가 자신의 경제 사이즈보다 30% 40% 비싸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아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와서 대통령을 해도 떨어져요. 그럴 때는. 그래서 오늘은 총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